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주가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도 2차 전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뭐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자, 내년에도 2차 전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2차 전지 관련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련 섹터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한 3개월 정도의 주가 추이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네. 포드의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네. 관련주들이 좀 꽤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전체적인 올해 배터리 관련주들의 바닥 시점은 5월 달이었고요. 네. 5월 달로부터 보면 뭐 거의 2배 정도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꽤 있고 최근 3개월로 따지면 오늘 꽤 빠졌기 때문에 네. 한 20-30% 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한 30-40% 이렇게 네. 올랐습니다. 예. 2차 전지가 재작년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2년 전이죠. 2년 전.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좋지 않다가 네. 네. 그 해에 연초부터 급등했다가 네. 한 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2년 이상 네. 주가가 빠졌죠. 주위에 이제 한참 좋을 때 샀다가 네. 더 오르길 기대했다가 굉장히 마음고생한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올라간다고 좋아하긴 하던데 일단 이렇게 2차 전지 살아나는 이유를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2차 전지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설명을 ESS는 해주신다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네. 이 ESS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네, 핸드폰 네.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ESS 이 배터리의 ESS, BESS라고 하거든요. 네. 이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전 세계가 이제 그 발전 설치가 대부분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재생에너지는 이제 껐다 켰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작게 불 때 뭐 그리고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안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ESS가 사실은 붙어줘야지 안정적인 이 그 전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ESS는 구축할 수가 생산된 있죠.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거를 꺼내서 그렇죠. 쓰는 거니까 네, 네. 재생에너지 갈 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어쩔 그렇죠. 수 없이 ESS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ESS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급증할 것 같다는 그 시장의 예측이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보면 전기차가 사실은 거의 90% 네. 전기차용 배터리가 네. ESS는 이제 한 10% 정도 수준 네. 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으로 보면 뭐 네. 다른 작은 뭐 IT에 사용되는 거인데 그걸 제외하면요 9대 1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대 2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8이 그러면 8이 전기차 쪽이고 네, 네. 그러니까 ESS가 한 20%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한 2, 3년 내에 7대 3 정도로 30% 수준으로 올라가고 네.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이게 거의 그 35%에서 40%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단기간에는 전기차가 좀 슬로우 다운 트럼프 이슈 때문에 네네. 반면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때문에요. 네네. 반면에 이제 이 ESS 수요는 굉장히 계속 크게 늘기 때문에 네, 미국은. ESS 쪽은 보조금을 2032년까지 주거든요. 네. 전기차는 없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시장이 이제
전기차 향만큼이나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이제 큰 어떤 좀 이동이 좀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조금 더 짚어볼게요. 그 ESS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라든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꼭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ESS 수요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ESS 수요 증가의 한 원인. 하나의 원인이긴 한데요. 전력 수요의 증가 때문에 ESS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등치시키면 안 되는 게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원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발전은 ESS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는 전력 발전원의 증가가 대부분 다 풍력,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네, 특히 네. 태양광이 지금 네. 압도적으로 설치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태양광은 이제 낮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낮에 반짝할 때 너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담는 거죠. ESS는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네, 저장 저장만 장치. 예.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출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까지도 지금 ESS 설치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배터리의 단가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네. 이제는 배터리하고 태양광, 풍력을 같이 설치를 해도 충분히 이제 수익성이 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 쓰는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다 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햇빛의 문제잖아요. 결국 네. 태양을 네. 떠 있는 동안에 가능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북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그 해가 많이 있지 않는 계절적으로 특히 그런 네. 경우는 태양광이 절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쪽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북유럽의 뭐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쪽은 사실은 태양광 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네. 이제 그런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은 지금 전 세계 설치량이 올해 아마 1년에 한 500기가 이상 설치가 될 겁니다. 네. 500기가가 어떤 규모냐면 우리나라 기가. 우리나라 네. 전체 발전 용량이 140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그 양이 한 해에 어허.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태양광은 아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거기에 이제 풍력이 한 100기가 정도 되니까 네. 연간 한 6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이제 신규로 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담아야 되는 네. ESS 설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AI 전력 수요가 ESS 수요를 더 견인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 더 큰 거는 재생에너지 그렇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때문에. 급증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진 거는 맞네요. 네, 뭐 네. 그거는 이제 확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기차 이퀄 전기차 이꼴 배터리에서 네, 배터리 이렇게 하나가 해가지고 더 붙는 거죠. 전기차가 안 되면 배터리도 안 된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제 그 등식이 깨지고 그렇죠. 방향성은 재생에너지로 가니까 네. 전기차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2차 전지는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계에서 재생에너지에 점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요. 이미 그렇죠. 판이 네. 그 시장이 아예 그냥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보면 ESS보다 조금 더 먼저 온 게 전력 기기들이에요. 전력 기기요. 예, 그러니까 뭐 인버터, 컨버터, 뭐 전선 아하.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효성중공업부터 뭐 LS 쪽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그런 인프라가 이제 많이 깔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ESS 이제 설치가 많이 늘어나는 지금 그런 이제 네. 국면이라서 이거는 네. 그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다시 뭐라 그러죠? 재사용할 수 있는 걸 이제 2차 전지라고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2차 전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종류가 이제 안에 보면 네.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이제 주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했던 게 삼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NCM인가요? 네, NCM, 니켈, NCA, 망간.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쪽이 이제 주력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그쪽은 우리보다는 좀 후발주자고 네. LFP 배터리, 네네. 인산철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 기본으로 배터리. 이제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ESS가 주로 이제 그 LFP를 가지고 지금은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LFP는 단가는 좀 싸고 어허. 수명은 좀 깁니다. 아, 그리고 네. 화재 위험성이 좀 낮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ESS가 LFP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중국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지금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CATL 같은 닝더스타이 같은 게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CATL뿐만 아니라 뭐 고성이라는 업체도 있고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밀렸죠 많이. 네. 원래는 사실은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 업체들이 ESS 시장에 절대 강자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용도가 불이 많이 났잖아요. 네. 국내에서 ESS 네. 설치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때마침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때 붐업이 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이 뭐 이쪽은 작으니까 ESS 쪽은 전기차에 집중을 한 거죠. 네. LFP는 버려버리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이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행히 네. 이제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LFP 지금 라인을 많이 깔고 있고요. 네. 국내도 일부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배터리라든지 네네. 이런 장벽을 많이 쳤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LFP로 만든 네. ESS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2차 전지의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네. 그 소재들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2차 최근에 전지 좀 주가가 오르고 좋을 있어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가요? 뭐 그건 때에 따라 다른데.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소재 가격이 줄기차게 빠진다는 말은 수요가 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바닥을 찍고 삼원계도 마찬가지지만 LFP는 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재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수요가 좀 탄탄하구나 생각보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런 안 좋은 최악의 지점은 지났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리 좀 바닥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ESS 시장이 한 5년 내에 한 5배 정도 성장할 거라 이런 전망치도 나오던데요. 5년 내에 5배면 뭐 네.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SNE 리서치인가에서 발표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특히 네. 이제 중국의 예. 설치량 증가가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중국에 접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을 보면 그보다 좀 작은데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설치량이 많다는 말은 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재 가격이 움직이죠. 네. 네. 예. 어쨌거나 전기 자동차 혹한기를 잘 견뎌낸 이제 우리 배터리 앞으로 ESS하고 전고체로 새 판을 짰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고체는 또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전고체는 네. 일단 그 우리가 쓰는 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고체가 아니거든요. 네, 액상을 통해서 이제 쓰는 거라서 네. 이게 이제 고체로 가게 되면 그 화재 위험성이 이제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양극, 음극, 전해질 네, 왔다 네, 갔다 네. 하는 거 이 전체가 다 고체화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제 지금은 물론 뭐 반고체를 일부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중간 단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에너지 밀도도 확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좀 아주 그 궁극적으로는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네, 네. 차기에 나오는 기술들에 있어서는 UAM이면 도시 항공에서 그러니까 떠서 이제 날아가는 소형 날아다니는 거. 항공기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드론이 훨씬 더 커진 규모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동력을 필요로 하고 네. 로봇도 사실은 뭐 1시간씩 충전하면 그걸 네.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래도 너무 번거롭죠. 하루 정도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그렇군요.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도 이제 전고체예요. 불이 안 나야 돼서 네. 이제 그쪽은 이제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마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초기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지금 이미 개발을 하고 있는 네. LMR 배터리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다. 망간이 많이 들어간 네, 배터리. 네. 요게 이제 LFP의 대항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한 2028년 정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좀 K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제가 좀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로는 AI 전력 공급을 다 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이제 원전으로 회귀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그 수요가 과거보다는 과거 굉장히 암흑기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는데 이제 원전이 이게 이제 인터벌이 굉장히 길잖아요. 인터벌이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는 15년 정도 이상 걸리고 네. SMR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수용 아직 원자로의, SMR은 네.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네.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예, 예. 2032년 정도부터 아마 뉴스케일의 첫 기가 가동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원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동이 되어봐야 네. 거기서 나오는 전력의 생산량 그리고 생산 단가 그리고 폐기물 안전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증을 그거 할 참 수가 중요하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32년이면 예. 과연 그때 가서 AI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는 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기대감은 가지고 있으나 네.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필요한 전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은 그 재생에너지하고 ESS가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네. 네. 아까 그 중국의 아까 뭐라 그러셨죠? 리튬 인산철 생산하는 그게 이제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CATL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기도 네, 한데 3분의 1 좀 넘습니다. 그 정도, 네, 네. 그러면 또 좀 가격 경쟁력도 확실히 있고요. 그렇게 네. 이제 저가 공세에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은 굉장히 이제 확대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네. 일단 그 중국 업체하고 우리가 그냥 맞대응할 수 있는 그 상대는 아니에요. 아, 네. 워낙 그 이제는 거인이 돼 버려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지금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의 배터리가 넘어오는 거, 중국 전기차가 넘어오는 걸 아예 거의 차단했거든요. 그게 이제 배터리 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유럽은 아직 좀 열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내년 1월에 아마도 일부분의 장벽을 좀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무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좀 의무화할 것 같아요. 일부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반드시 EU 영내에서 몇 % 이상을 해라. 그러니까 로컬 컨텐츠를 뭐 쉽게 얘기하면 장벽이죠. 그런 장벽을 아마 세우는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발표를 염두에 할 것 두고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EU 영내에 우리 업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죠. 물론 중국 업체들도 EU 영내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일정 % 이상을 하라고 해버리면 중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 간의 가격 격차가 가격 경쟁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이제 팩트입니다. 네. 정말 2차 전지로 쏠림이 심했던 때가 있었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다시 그런 게 오는 건가 궁금하기도 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섹터에 접근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은 배터리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ESS가 들어왔고 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휴머노이드라든지 UAM이라든지 또는 지금은 이제 선박 관련된 구동 장치들도 배터리로 하자는 지금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쪽의 수요는 사실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범위가. 그래서 큰 흐름은 좋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대응을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에요. 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긴 그림을 보고 좀 네.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지금의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